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청와대 비서실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이제 훌쩍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고쳐봐라,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해봐야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걸 여러분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음 대통령들을 위해서 그러한 경고적, 충고적 의미로, 그리고 헌법상 제1기관은 여러분과 저가 모여있는 이 국민입니다. 그 헌법 조문의 순서도 제1장 권리 의무에 관한 걸 빼고는 국민, 그리고 국회, 그리고 대통령, 이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법상 제1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이 얼마든지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말을 대통령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건 불행한 사태인데, 좌우간 앞날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말은 하고 이걸 축적해 둘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청와대 비서실의 행태 중에 하나는 정무수석, 강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주택 매매 거래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거래 허가제를 채택해 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청와대 신부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무수석 입을 통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가지 아주 중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택 거래 허가제는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기본권에 보장되어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선택해서 이사 갈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걸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조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 자유 존중의 정면을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헌법 위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90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거가 청와대 구성원들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유령기관이고 헌법 위반은 공수처도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통과시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이렇게 태연히 통과시켰으니까 그까지 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발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책실장이 다시 나서서 애매하게 해명 비슷한 걸 하면서 여전히 강남의 고가주택이 그건 문제가 된다, 이건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고가의 주택을 매매 허가제로 한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헌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없는 사람, 주택을 못 가진 사람, 또 작은 주택을 가진 사람의 환심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이런 발상이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이 후유증, 후폭풍이 그냥 고스란히 풍선효과로 작은 집을 가진 사람, 집을 못 가진 사람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발언 파동은 이 국토교통부를 완전히 깔보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정권과의 이 날아다니는 이른바 소식지, 찌라시에 국토교통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주택 거래, 주택 매매에 대한 허가제를 채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돌아다니자 국토교통부는 대변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우리는 그런 걸 검토한 일이 없다, 얼토당토하는 소리다, 이렇게 해명까지 한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에 나서서 이런 발언에서 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그 구성원들 눈에는 내각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도 그렇고 이번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책임 총리, 무슨 책임 장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건 다 말짱 헛말이고 내각 위에 비서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 파동을 통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해당 부처의 책임자들은 숨을 죽이고 청와대가 다음 발언이 뭐가 나온가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내각 위에 청와대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100만 공무원 조직을 복지부동케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 파동에서 우리는 역력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어저께 1월 16일은 4.15 총선거를 정확히 90일을 앞둔 시점에서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면 그걸 사직해야 할 시한이었습니다. 그 어제까지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어제 날짜에 맞춰서 청와대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행정관 중에서 약 70명이 이 총선에 나갈 차비를 하고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문민정부 시대 이래의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중에 국회의원 선거를 반드시 한 번 이상씩 맞이하게 되는데 그 어떤 역대 대통령 때보다도 이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뭐 이명박 때도 10여 명,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10여 명에 불과한데 자그마치 70여 명이 이번 총선에 나가서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그거야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국회의원 총선거 나가는 건 그들의 자유에 속하겠지만 문제는 지난 2년 반 동안 이들이 청와대에 적을 두고 무슨 수석 비서관,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 마음은 콩밭에. 내가 2년여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어가지고 그가 책임 맡고 있는 그 부분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어떻게 정책 보좌 기능을 잘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두 번째 일이고 내 사익, 내 살이 목표 국회의원 그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민주당에도 어떻게 줄을 대면 되고 또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여기에 전적으로 몰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니 이 국민들이 볼 때의 청와대의 보좌 기능에 큰 구멍이 뚫려와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주요한 국영기업의 이 CEO들이 덩달아서 총선에 나가서 출마 러시를 이루었습니다. 숫자는 지금 통계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도로공사 사장들이 이미 사표를 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은 700조의 국민들의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며 증식하고 이 책을 맡는데 취임해갖고 2년여 만에 임기를 아직 1년 남겨두고 김모라고 하는 이사장이 그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번 국회의원 한 경험이 있는데 그렇다면 700조를 다루는 최고 책임자가 지난 2년여 동안에 마음은 완전히 콩밭에 있어. 이 엄청난 700조를 어떻게 하면 손실이 안 나도록 또 증식하도록 여기에 골몰해야 되는데 밤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도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 나가서 어떻게 당선되느냐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혼이 아마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700조의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걸 맡겼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구 말 맞다나 내각을 깔아뭉개고 청와대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그냥 얼굴을 내밀고 나서서 대통령 그림자로 보좌해야 할 사람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그리고 그냥 떼거리로 몰려나가고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는 이것은 이게 난장판이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게 난장판 아닙니까?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기능을 가지고 그게 가장 중요한 책무인 청와대 비서실이 이게 난장판이 되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노릇하기가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한 2년 남았으니까 여기서 논의되고 이런 경고적 충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한번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다음으로 대통령 할 젊은 사람들은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특히 비서실 운영에 대해서 크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